자, 수능 2022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입니다. 18번부터 23번까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편집을 해서 18번을 맨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했습니다. 네, 264의 초가라는 작품인데요. 자, 보기에 따른 감상이니까 보기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약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이 보기에는요,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다? 아, 고향에 대한 것이구나. 근데 그 고향이 언제다? 일제강점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읽고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어떤 선택지가 틀렸을 거라는 거를. 자, 1번 보겠습니다. A. 이 초과라는 시가 의외로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작품을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지에 기대서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해서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산기슭을 묘사했는데 그것이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현재 어디에 있다? 산기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참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좋습니다. 3번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을 묘사해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건 벌써 틀렸을 것 같죠? 왜냐하면 시 문제 이런 거에서 이 이육사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이고 당연히 여러분 소망이 해방이겠죠. 근데 그 해방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지 않겠죠.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 문제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성.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 지금 이거랑도 맞지가 않고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시문을 제대로 안 읽고 심지어 한 줄도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야? 일제강점기의 고향을 갖다가 떠올리고 있는 고향을 회상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왜 이제 유폐된 지역에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산기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됐죠?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김관식의 거산호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연작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했다 그랬어? 그럼 산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봐야 될 텐데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자, 1.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녔다. 불변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다 그랬습니다. 적극적 의지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4번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다 긍정적이네 산이 그죠? 그다음에 5번에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3번하고 5번하고 4번하고 뭐 다 맞을 것 같아요. 이 불변성도 맞을 것 같고요. 이 적극적 의지를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데 이런 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에 쌌지만 태고로부터 풀어온 산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일 것이고요.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이 수한다는 건 우리가 뭐 장수한다 할 때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겸허한 산입니다. 자,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하라의 뻗쳐에서 다리를 놓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럼 이게 그죠?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한다는 거와 관계가 있겠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4번. 그다음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하며 지금 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 그래서 다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네, 2번 적극적 의지가 아니라 이 산은 겸허한 산이다. 그렇죠? 네. 화자가 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21번은 이제 수필인데요. 이게 지금 이옥의 담초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현대시하고 고전 수필하고를 한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에서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다의 글쓴이죠. 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이해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뭘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출제자들은 뭘 테스트하고 싶겠어? 당연히 학생들이 어떤 글을 읽었다 그러면은 너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이 글의 글의 뭐예요? 네, 주제. 그죠? 네, 이 글의 주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핵심을 갖다가 이제 묻고 싶은 거란 말이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뜬금없이 그냥 나에 대한 이해 그런다고 해서 세부적인 어떤 정보를 파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를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이 글의 주제와 관계된, 즉 핵심과 관계된 내용은 어디 나와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나와 있겠어. 아무래도 모든 글은 수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뭐예요? 글의 마지막에 있는 거지,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이 결국은 아까 그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다. 소원하다는 건 여러분 사이가 멀다는 뜻이고 친하다는 건 가깝다는 얘기죠.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게? 하늘이 어떤 만물을 낼 때 어떻단 얘기야? 그죠? 네. 조화가 균일하다. 한마디로 평등하게 내놓는 거예요, 하늘은.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담초라는 글인데, 담초가 이게 풀초자입니다. 그래서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풀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이 애초에 하늘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귀하게 되기도 하고 뭐 천하게 되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로 가서 그죠? 네, 답이 뭐가 돼야 되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선택지 봤을 때 어디가 키워드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은 뭐다? 평등하다, 조화가 균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풀에 대한 거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다. 그래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죠. 왜 이게 답이냐?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수필 같은 걸 대했는데 이게 뜬금없이 이런 적절한 것은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굉장히 세부 내용을 갖다가 물을 텐데 적절한 거 그러면 보통 글의 주제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우 스마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인데요. 묵화하고 이제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나를 비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화라고 하는 거 앞으로 가볼까? 이 묵화는 여러분 뭐예요? 묵화. 이 묵화라고 하는 거는 먹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먹으로 그린 그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게 돼 있죠. 색깔이 뭐 다채롭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근데 묵화라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좀이 쳐져 있다 그래서 좀. 좀이 있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낡고 오래됐고 어둡고 이런 느낌을 주네요. 이 묵화가. 알겠습니까? 일단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는 절대 어렵게 안 냅니다. 자, 그리고 북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북창을 열어서 산을 향해서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은 긍정적인 거고 여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장거리를 등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등지고 있는 거 얘는 부정적인 거죠. 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속세는 보통 싫어하지. 고전 뭐 시가든 현대 시든 간에. 그리고 이제 자연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장거리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한 내용인데 이런 적절한 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말이죠. 적절한 거 풀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 것만 찾으면 돼요. 틀리지 않는 거. 자, 1번 볼게요.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아래 이미지를 연결해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 틀리지 않아. 맞아 이거. 그 다음에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온 산의 품을 주목해서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틀릴 수가 없잖냐 이거? 그지? 틀릴 수가 없잖아. 땡이야 이게 답이야. 그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별 절망적 말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일단은. 너무 쉽잖아. 그죠? 산이 왜 긍정적인 건데 뭐 저승의 밤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가에서 묵화의 조미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변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언제나 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북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왜 분리된 이미지야 이거 틀렸지. 그 다음에 가에서 묵화에 그려진 몸의 꽃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대해서 왜 안타까워. 그죠? 긍정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전에서 이거 문제 풀 때 하나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꼭 그저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틀리지 않는 거 찾으면 돼. 아, 얘가 틀리지 않는구나. 얘는 틀릴 것 같다. 애매하면 빼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얘는 틀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면 이 사람이 그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묵화가 그 고향의 이미지인데 고향 이미지가 어두운 이미지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번 선택지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했다 그랬는데 자 보기 보시면 뭐 이거 이렇게 특별히 문제 푸는 데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닌데 자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이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이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을 나타남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맞겠지 뭐 이거 그죠? 네. 그 다음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갖다가 그죠?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준다 그렇죠? 뗏목 타고 하는 거 삶의 불안정하잖아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해서 나타남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 이것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간의 깊은 그죠?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낸다. 풀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귀한 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귀한 것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해 이건 적막함과 관계가 없어요. 적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귀하게 대접받을 때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네, 5번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그죠? 소한테 먹히는 풀은 하찮은 거고 나비가 쫓아다니는 풀은 귀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제 18번 하나 남았네. 결국은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역시 적절한 거는 어떻게 알아? 틀리지 않는 거 찾아라. 틀리지 않는 거 알겠습니까? 네. 가에서는 뭐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렇게 써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 어두운 고향 이미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그죠? 그래서 아니고 이번에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 야 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무슨 소리야? 3번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 그렇죠? 네. 우리가 인간들은 하늘은 말이야 조화와 그죠? 균일. 조화가 균일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널리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소원함도 친함도 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다. 이게 제일 맞겠지, 그죠? 틀리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무상감도 아니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낙관적 전망 이런 거 항상 답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적 전망하는 게 공통점 문제 답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 살펴봤는데요. 이육사의 담초 초가 이런 것들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시든 수필이든 간에 이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간략하게 요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 같으면 상황 정서 태도 그 다음에 수필 같으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 정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들이 보통 다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그런 필요 없는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죠 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요약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와 수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틀에 맞춰서 그죠? 네. 그래서 요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